지금부터 제11차 부산 미래혁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 부산광역시 병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양원 부산광역시 의사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훈 부산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희배 동아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수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돈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민 부산시 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남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영진 동아대학교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성권 고신대학교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석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철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택 부산광역시 의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희엽 부산시 정책수석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경성 고신대학교 보건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미래혁신회의 11번째 시간에 우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시고 함께 회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저희 시정회의에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그 필수의료 혁신이라고 하는 의제가 중요하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부산의 지역의료 또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과 의과대학 학장님들 또 병원협회와 의사회 그 회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부산도 이 소아 응급 의료 체계를 비롯해서 이 그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안전을 바탕으로 해야 저희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이나 이 대학병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소아응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독감 급증이나 여러 가지 그 현상과 더불어서 이 소아과 진료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특히 이 분야의 전공의나 또 이 의료 서비스의 일정한 불균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 초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와 교육은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시립아동병원 또 서부산 의료원 건립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침례병원을 공공보험자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 필수의료 혁신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또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또 해안을 기대하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지역 필수 의료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10월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의 중추기관을 육성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역량 있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역과 진료 과목 간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지역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 필수 의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의 구축, 상생협력의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전공의의 근무 여건과 수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필수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들입니다. 우선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 인력이 소진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병원계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36시간인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 의료 역량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련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수련 교과 과정을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인턴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통 수련 과정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수련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 창구를 신설하여 전공의들 분께서 안전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 의료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해당 지역 출신 여부를 고려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정원을 전폭적으로 늘려 최근에는 신입생 중 80% 이상이 부산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의대 출신 학생들 중
52%가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76%가 부산, 울산, 경남권 지역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활성화는 이러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의 의사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마련에 있어 지역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 발표 순으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 정책과장님의 정부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의료인력 정책과장입니다.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인쇄물 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서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또한 향후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대비와 함께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진단하에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로서 첫째,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둘째,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셋째, 추진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중환자실, 응급실에 대해서는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피로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적이고 특화된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진료와 연구가 병행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병원의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진료와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화된 중증 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그리고 공공 전문 진료센터 등 정부 지정 필수 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대 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필수 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본연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의 우수한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서 필수 의료 수술과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겠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권역 필수 의료의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조정, 그리고 각종 필수 의료 지원 사업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거점기관 책임 하에 지역 내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히 구축된다면 중증과 응급의료의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 의료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증 응급 적기 대응을 위해서 365일 의료기관 순환 당직제와 전문 치료팀 등 인적 협력 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 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해서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지역의 의료 자원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염병과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입니다. 우선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질 관리가 담보될 수 있도록 교수 확보와 평가 인증 등 의과대학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 패키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필수 의료 공공정책 수가와 지역 수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서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지역 필수 분야 경험기회 확대를 위해 전공의 수련 및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 확산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 총괄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필수 의료 재정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필수 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해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과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운영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혁신, 법제도 개선, 재정 투자 확대, 인력 확충 등 과제별 후속 조치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 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과와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의 혁신 전략 추진 등을 통해서 큰 병에 걸려도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골든아원의 응급진료가 보장되며 감염병 위기에도 든든한 지역의료 체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료 혁신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정부는 확충 방안의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서 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의과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 파악 등 기초조사를 위해 각 대학의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증원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해소하고 의료계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안도 추가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더불어서 상급 종합병원, 의학 한림원, 전공의 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와 간담회, 그리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의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자료 8페이지 부산광역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부산시 현황 분석, 지역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 필수의료 혁신 방안, 대정부 건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료 자원 현황입니다. 부산은 인구 330만의 광역시로 상급 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25개소 등 총 5,347개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22년 기준으로 2.5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많으나 서울, 대구 등 타 대도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4개 대학으로 총 입학 정원은 343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3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광주, 대전 등 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많이 적습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정원 10명 중 종합병원 1개소에 1명 있었습니다. 의료 자원 대비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로 총 28개소의 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중증도 분류상 경증인 환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의 주증상은 발열, 복통으로 연령별로는 5세 미만의 소아와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응급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전체 환자 중 경남 지역 환자가 부산시로 유입된 비율이 2022년 기준 33.8%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원인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에 맞추어 크게 2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으로 의료 자원과 환자가 쏠리고 이로 인해 지역의 의료가 약화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 내 환자 이용률을 보면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은 95.9%이나 지방은 부산과 같은 광역시를 포함해도 60에서 7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서 22년까지 전국 의대 중도 탈락 학생 추이를 보면 중도 탈락의 74%가 비수도권 소재 의과대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의대에 합격하고도 수도권 의대에 가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와 의료 인력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의료의 역량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다시 수도권 쏠림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번째 원인으로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입니다. 2018년 이후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제공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저수가, 고위험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단 1명도 지원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부산시에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첫째, 부산형 소아의료체계를 도입하고 둘째,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로 개선하며 셋째, 필수의료 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의 조속한 시행, 지역 거점 중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시 필수의료 혁신 방안입니다. 먼저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을 위해 소아의료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대학병원, 아동병원, 시민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소아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시비 100%로 달빛 어린이병원과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증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해
부산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이를 위해 15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소아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3개소였던 달빛 어린이병원을 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25년까지 5개소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지역 정주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 정책입니다. 응급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 소통기구인 응급의료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투트랙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에 맞추어 응급의료 기관별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외상환자의 효율적 진료 배분을 위한 외상환자 진료협의체를 구성 중이며 부산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전문 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 현안 해결과 지침 개발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추가 건립을 통해 대규모 재난과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께 접근성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 병원 추진을 정부에 요청 중이며 또 다른 공공의료 허브가 될 서부산의료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아의료 인프라 보충을 위해 부산 시립아동병원을 건립하고자 연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필수의료 추진 정책과 맞추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지역 내 의무 근무를 위한 지역 의사제 정원 확보 법제화와 이들이 지역에 10년 이상 정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 거점 의대 중심으로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도 확대하여 지역 의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원의 총액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여 우수한 의료 자원이 지역에 잔류, 나아가 유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의 조속한 시행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적정 수가 보장,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의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지역 의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지역 거점 중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 침례병원의 제2보험자 병원 추진, 서부산의료원 건립, 시립아동병원 건립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보험자 병원 추진에는 보건복지부, 부산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루어진 TF팀의 조속한 구성과 투자심사 통과 등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서부산의료원은 건립 예산 한도액 증액과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국비 지원액 증액 등 안정적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 필수의료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부산시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님 주제로 의원 청취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장관님 모시고 그 지역 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저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한 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효율적으로 좀 핵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성훈 병원장님. 네. 예, 부산대 병원장 정성훈입니다.
오늘 장관님까지 또 시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이런 회의를 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는 것이 필수 의료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서 더욱더 국민들이 느끼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병원장님들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공의 모집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외과는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또 내과도 많이 미달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공의 어떤 수당을 더 주시겠다 이런 거 부산시에서도 소아과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병원 간에도 전공의 모집에 경쟁이 돼서 병원 자체적으로 우리 병원에 오면은 전공의 월급을 얼마 더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쟁탈전이 벌어져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 액수가 이제 천정부지로 이제 서로 경쟁되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원장님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먼저 돼야 되겠다. 지금 복지부 발표나 부산시 발표에서도 상당히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가겠다 이렇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립대병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어서 요즘 이제 교수님들의 이탈이 심한 게 또 큰 문제입니다. 교수를 안 하고 다른 병원에 가면 훨씬 더 급여를 2배, 3배 받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폭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총액임금제 이런 것이 조금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런 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경영을 하다 보면 저희 국립대병원은 시설이나 장비를 살 때 25%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경상비라든지는 전부 병원 자체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가 노화돼서 교체가 필요해도 25%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가 채택되지 못하면 100% 이제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국고 지원 상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소관부처도 지금 이제 국립대병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 장관님 나와 계신데 보건복지부로 이제 이전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 75%로 좀 상향을 해주셔야 병원이 만성적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계속 좀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공공요금도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공공요금을 하면 조금 감면이 되는데 지금 아마 산업용으로 전기나 이런 거 병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전기료 인상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선의에 의한 이런 진료를 할 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런 데 대한 형사 고소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면책도 해주셔야 되겠다. 아까도 나왔지만 소아과가 이렇게 지원이 떨어진 것은 이대 목동병원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급격하게 내가 열심히 환자 보는데 잡혀갈 수 있구나 이런 부담이 없어져야 좀 어렵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고 또 요즘 어떤 과를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그런 격차도 좀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되어야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든지 하더라도 필수 의료 쪽으로 인원이 가지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의사 수가 많아도 필수 의료는 다 기피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정책 개선이 정말 세밀하고 철저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보건복지부 발표나 저희 부산시 발표에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이제 1대1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보완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묶어서 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현재입니다. 먼저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중복이 안 되는 이야기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상급 종합병원이나 요새 종합병원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시설 장비 인력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그 시설은 사실 돈만 투자하면 어쩌면 할 수가 있는데,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력은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의료 의사하고 간호사는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 평가가 3년 주기로 한 번씩 되기 때문에 그 내에 그 인력을 맞추려면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을 있는 인력을 잡아가고 저희는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인력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 체계가 망가져 버리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건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원 전담 전문의 같은 경우에 저보다 월급이 훨씬 많거든요. 거의 2배 정도 돼도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의료 체계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그 속도 조절을 인력 확보에 거기에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인데 시설은 결국 용적률하고 관계됩니다. 특히 어떤 지역의 변두리 지역이 아닌 중심 지역의 오래된 병원은 도저히 이 용적률 가지고는 무슨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응급의료센터나 뭐 음압 격리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만들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 확보할 지역이 없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용적률이 한 300%, 350% 되는데 지금은 새로 하려면 200%밖에 안 돼요. 그거는 주차장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센터나 음압격리실이나 이런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은 용적률에서 좀 빼주셨으면 용적률을 올리기 힘든다면 좀 재배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차례대로 하시죠. 우경숙.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서 이게 빨리 말 안 하면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국립병원이 전국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립병원들입니다. 사립대병원. 근데 듣다 보면 국립대 하다 보면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일이 터지면 사립대 80% 담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희가 가장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저희 소아청소년과 그 교수님들은 한 8분 계십니다. 8분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응급실 당직을 누가 썼느냐. 당직. 응급실 당직.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돈을 더 올려주고 해도 응급실 당직을 서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소방서 같은 경우는 불이 나든 안 나든 당직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의 응급실 당직에 대해서는 따로 좀 급여 체계를 좀 해주시면 그거를 병원에서 다 지불하라고 하면 병원은 행위에 따라서 뭐 있으면 하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험 급여가 사실은 심평에서 결정하고 되지만 우리가 진료 수익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진료로서는 이게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 같으면 진료 외수익,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극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는
막 그런 병원에서는 진료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그런 데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은 그 잣대로 평가를 하고 기준을 만드시면 그 따라가다가 가정이 찢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원장님들께서 이래 부탁드리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정원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정부의 전공의 50대 50 지방 비율 낮추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환자실의 격리실 이런 거에 대한 비상병상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는 정책들 이런 굉장히 적절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소아형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소아형 진료 체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절하고 저희들도 좋은데 좀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한시가 급하고 뭐 너무 의료진들의 이 움직임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우리 금방 오경승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절에 사실은 사립대학도 굉장히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해왔던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립대학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사립대학도 충분히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내혈관센터들에 대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일단 들으시고 우리 장관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시고 또 보충해서 서로 말씀을 네. 나누시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적어 놓은 순서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일단은 졸업생, 그러니까 의대에서 배출되는 학생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요번에 저희가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5.5 대 4.5로 했는데 이게 5대 5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수요는 또 수도권이 또 있다가 보니까 그 점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인한 규제는 요번에 국립대학교 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재정당국과 예산 국비 지원 비율 같은 것들은 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부담도 저희가 지금 정책 패키지를 크게 3가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그 다음에 번아웃 방지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 부담 완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법률가분들,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의견까지 종합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확실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마 보수 차이난 비급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가격 정보를 공개되는 정보를 확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르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품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많은 정책을 할 텐데 이때 사립대 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병원이 정부 필수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시설 장비 개선, 운영비 지원 확대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의료 분야의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R&D 자금도 사립대 의대, 사립대 병원에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주기, 인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의대 인력은 18년 동안 동결이 되어 왔는데 병상은 각 지자체장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지고 이 수도권 병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을 했고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용적률과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좀 연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립대 문제, 우리 오경승 병원장님께서 당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직 자체도 이제 워낙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급여 체계는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희배 원장님께서도 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주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부에는 의대 정원 확충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일부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필수 의료 확충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도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은 저희 정부의 정책 패키지를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만족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시대 열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권을 제2성장축으로 한다는 계획을 부산에 오셔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걸 하기 위한 제일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사실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교육과 의료가 워낙 이게 구부러진 막대리가 되나서 이 구부러진 막대를 사실 이렇게 바로 세우려면 역의 방향에서의 힘이 과감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구부러진 막대가 절대 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도권 일국주의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의료 체계를 가지고 그것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금 안희배 병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걸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레토릭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시장으로서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요청드리고 아까 답변 주시는 것 가운데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원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좀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잠깐 좀 답변을 좀 주시죠. 예. 드렸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 국립대병원을 이관한 게 단순히 소관부처의 변경이 아니고 의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피라고 하시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인건비 문제가 있고요. 또 TO 선생님들, 교수님들 TO 문제가 있는데 그건 확실히 저희가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조속히 또 속도감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병원장님들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우선 병원의 회장님 한번 말씀. 병원의 예. 회장 김철입니다. 예. 아까 정승훈 병원장님이 대학병원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중소병원으로 가면은 월급이 2배, 3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아주 실손보험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의 수혜를 받는 진료를 하는 의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은 대학병원의 2배, 3배 받는 중소병원의 의사의 월급의 2배, 3배를 버니까 중소병원에서 아주 노련한 10년 이상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된 의사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수술하겠나 개원해가지고 실손보험 수혜를 받는 의료를 행해가지고
수익을 빨리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개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한 10몇 년 걸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은 저는 정확히 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딱 제도적으로 딱 막으면은 바로 1, 2년, 2, 3년 내에 의사들이 딱 제자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 또 대학에서 계속 교수 생활하시고 또 중소병원에서 또 수술하시고 제가 쭉 대학병원장님들 이야기 듣고 또 제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의사회에서는 좀 반대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의사회 대표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분야의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에 핵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수 의료라는 것이 장관님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이 악화된 원인이 많습니다. 원장님들 잘 계시지만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전공의 선발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다행히 올해 또 이렇게 2명 튀어있지만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위에 전공의들이 상급자들이 다 있고 또 업무가 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편해지기 때문에 지원한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 양산부산대 원장님 계시지만은 3명이 튀어지만 전공의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백병원도 계시지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제1선의 전공의 의사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당장 전공의가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화 돼야 되는데 선택이 가장 필요하고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자꾸 이제 병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속도감이 너무 느리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입장에 차별적인 지원이나 대우를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지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속도감을 좀 내주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응급의료도 상당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내과도 한번 굉장히 내용을 겪었고 외과가 한동안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소아과는 의사를 당직 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필수 의료가 제로 서야지 저희 지금 24시간을 담당하는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중하여서 이 부분을 빨리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는 너무나 저도 공감하는 제도를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어떤 회의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회의를 가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좋은 브레인들이 있는데 실무를 조금 더 단축시켜 주시면 당장 지금 전공의 선발 끝나고 내년에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고 그러면 전문의로 채워야 되는데 전문의 채우려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사립병원은 특히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거나 부산시에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람을 선발할 수 없으면 환자를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뺑뺑이 사고가 나니까 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라밸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수억을 줘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인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재정적인 부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원장 김성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장관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나왔던 내용은 다 어느 정도 동감하니까 그 부분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병원에 조금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부터 여기 계신 시장님하고 시청하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병원이 중증질환 전문센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 중증질환 전문센터라는 게 저희 병원 규모에서 더 어렵고 힘든 환자,
필수 응급 환자를 더 보려고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그런 매입 과정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 결국 중증을 치료하는 전문센터라는 게 공공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환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이 한 700이나 800 병상을 더 증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딱 걸리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병상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완결형으로 진짜 중증 환자를 보는 이런 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조금 최근에 원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 위험하다, 굉장히 급박하다,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 나왔지만은 지금 기사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기사 2개가 났었는데, 이 교수 떠난 자리에 계약직 의사가 이렇게 국립대 병원 4년째 57% 늘었다. 또 어저께는 보니까 대구에 지역병원에 3년간 56명이 퇴직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어떨까 하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도 1년에 10분 이상이 퇴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완성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럼 이런 이유는 아까 우리 다 말씀을 나왔기 때문에 정책에서, 저는 정책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결국에는 속도감이라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년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저희 병원 같으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어린이 병원이 있으니까 소아응급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오는 자료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게 부산시에서 응급실에 소아들이 한 48%가 부산시에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 경남 양산시 포함해서 한 38%, 울산시가 12% 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소아응급실에 우리가 교수님이 원래 계시다가 다 나가시고 한 분 계시고 나머지 5분은 이제 촉탁이 계약직 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중에 환자가 이제 저희가 다른 8개 대학병원보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2배 정도 많더라고요, 환자 수가. 그러니까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고 번아웃 되니까 내년 2월에 2분이 나가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4분이 계시는데 2분 나가시면 제 생각에는 6개월 내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립대학교 어린이병원인데 소아전문치료센터를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소아전문 전문의를, 응급실 전문의를 이제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한 명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고 또 그러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봉은 너무 낮습니다. 다른 데 병원에서 비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아응급 전문의만 연봉을 높게 줄 수가 있느냐?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의료진이 부족해서 촉탁이만 계약직 의사만 전문의만 32명을 지금 뽑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모집해서 25명을 1년 내내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한 명도 지금 못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 소아응급 전문의만 연봉을 올려주면 나머지 과에 있는 필수적과나 다른 분들도 또 올려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올려주면 기존에 열심히 일하시는 교수님들은 또 차이가 너무 나니까 박탈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소아응급 전문센터가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른 과를 제쳐두고라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1억 5천을 저희들 올해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잘해보니까 다른 2개 병원은 5억을 받았던데, 근데 지금 환자 수는 50%인데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대구시 같이 이렇게 5억 이상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입원 전담 전문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또 병동에 전담 전문의 해서 최소한 6명을 뽑아달라 하는데 한 분도 안 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 다 합치면은 어린이 병원만 해도 되게 한 3, 40억 정도의 인건비 초과 임금이 되는데, 그래서 부산시도 조금 지원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희 병원이 근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김양훈 교수님 말씀했지만 전공의 지원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공의도 또 너무 힘들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사실 지원이 이제 또 추가로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9명을 공고냈지만 1명도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인병원의 응급의료센터도 사실은 내년에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센터를 오픈했는데, 그러면 상가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서 지금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내년 2월에 그만두십니다. 그러면 상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고를 내지만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정말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이 정책들은 굉장히 좋은데 분명히 크게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바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듣다 보니까 섬찟한데요. 사실 이게 우리 권역의 유일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인데 이게 6개월 안에 의사 선생님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거의 붕괴입니다. 붕괴. 예. 그리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산시 이건 단순히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 키우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하여튼 지금 더 신경을 써서 이거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말 지역의 의료 현실, 특히 이게 필수 의료 그 붕괴 현상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말씀 들으셨으니까 몇 분 말씀 좀 해주세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누적된 결과입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의사 인력 확충인데, 그게 물론 그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고, 또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려면 또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좀 방안을 만들어서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속도감 말씀을 하시는데 빠르게 그걸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 회장님께서는 이제 비급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비급여 제도라고 하는, 실손보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손보험 자체가 비급여라든지 아니면 급여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의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왜곡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제도가 아주 어렵게 그 비급여 보고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실손보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금 다른 나라 예를 해가지고 좀 그 항목에 내용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혼합 진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통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금융위랑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김영원 부회장님 또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거 역시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응급 그쪽에 있어서는 하여튼 119와 병원 간의 협업,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의 그 적극적인 역할 분담 같은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수 원장님이나 이상돈 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저도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선 빨리 시행될 수 있는 거를 그 병원별로 맞춤형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행 제도 내에서, 현행 자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해결을 하고, 제도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상제약이라는 게 그 보건복지부 규정
그런 게 있나요? 김성수 원장님. 예. 아니, 요번에 복지부에서 그 병상을 제한한다고 그 수도권, 특히 수도권하고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지역에 병상을 제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저희 계시는데 한 말씀만 해줘. 예. 예,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상윤입니다. 예, 마침 그 병상 관련된 그 제도 담당 과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진료권을 분석을 해서 병상이 과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병상을 통제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 혹은 지역 완결형 의료와 관련되는 필수적인 시설이나 병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올해 8월 달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의대 학장님들하고 공공의료 원장님들 계신데요. 우리 부산의료원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그 교수님들과 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계시기 때문에 체급이 저희들 의료원하고는 달라요. 저도 34년간 지금 대학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의료원에 와 보니까 여기는 체급이 플라이급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비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플라이급에서 지금 코로나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버리고 나니까 타이슨의 펀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복지부 장관님께서 우리 의료원 그 연합회에 여러 그 원장님하고 아마 회의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제가 이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현재 포스트 코로나와 앞으로의 넥스트 팬데믹이 우리가 용어로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는 이미 우리가 포스트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이 의료원 입장은 대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손실보상금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미 한 2천억 후반에 해당되는 자금을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했다 하지만은 이게 빨리 실행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 전국의 이 의료원은 다 이게 좀 힘들게 될 겁니다. 지금 문제 11월 말로 일단 손실보상금이 끝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0몇 년간 지금 아직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국립대의 그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의료원도 유사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자 그 기관에 임금이 총액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수한 과장님을 모신다, 그 다음에 의료진을 영입을 한다, 그 다음에 계시는 분의 임금을 상승을 해드린다. 이게 좀 막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총액제를 완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문제 하나를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의 용어로 치면은 그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은 넥스트 팬데믹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죠. 지금 의료원 입장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대학도 국립대를 비롯해가 굉장히 힘든 거는 제가 뭐 과거에도 지금 알고 있고 현재도 알고 있지만은 의료원은 체급이 플라이급에서 핵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넥스트 팬데믹 때는 의료원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35개 의료원 전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되게 역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4, 5년 단위로 막 이런 게 이 살스나 메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다음에 또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과거를 생각해서 협조가 안 되면은 이걸 국민 공공보건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넥스트 팬데믹에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국립대나 우리 사립대 병원에서 지금 5개 전염병 그것도 건립이 아마 지금 재정난 때문에 굉장히 수도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센터가 지금 499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자재비가 오르니까 750억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스톱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해야만이 4, 5년 뒤에 이런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어려운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립대에서도 지금 우리 양산부산대에 지금 스톱돼 있죠. 예, 스톱돼 있고 어려운도 호기센터가 스톱돼 있어서 정부의 그다음에 부산시의 그 좌우책을 조금 더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려운도 지금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이상돈 교수께서 저와 함께 어린이병 건립에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분인데 우리가 부산시에 토지가 없어가 대지가 없어서 결국 양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울경 전체의 환자를 양산에 집중을 하니까 또 저런 부작용이 생겨서 부산시에서도 이게 좀 속도감 있게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속도감 있게 이걸 건립을 해주시는데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를 두 개를 병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은 이미 고도의 의료 기술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료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충이 있는데 어려운은 사실은 그 양자가 다 없는데 공공을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 전국 의료원을 대표해서 저는 국립대에도 근무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두 분 복지부 장관님 그다음에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우리 장철훈 학장. 네. 예, 이제 학교의 얘기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정원 증원 문제인데, 증원을 할 것인가 또는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정원 증원을 논의를 하실 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방안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를 들면 필수 의료를 담당한 전공이 수당을 더 주겠다, 보험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의료사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도 의사 정원,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용 가능 인원을 이제 각 대학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 그리고 좀 시설 투자를 하면 얼마를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받고 응답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의사들을 양성하는 기관 또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대학, 예를 들어서 인문대, 사회대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등록금 면제라든지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그건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금 동결이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다른 모든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었는데요. 우리 대학의 경우는 한 10년 전에 10억 정도의 대학 그 교육 비용을 받다가 지금 5억대로 떨어졌거든요. 50%가 줄어든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 필수 교육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필수 교육 경비를 필수 교육 경비는 실습 학생들 이렇게 모으면 학생들 실습도 시키고 또 이렇게 모의 시험도 치고 할 때 마네킹도 갖다 놓고 하지만은 그 소위 스탠더드 페이션트라고 연극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아픈 척하고 이렇게 진찰하고 이러는 거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필수 교육 경비를 감당을 못하면 누가 해주냐? 병원에서 해준다든지 무슨 이렇게 발전기금을 걷어서 이제 필수 교육 경비로 쓴다든지. 사실은 발전기금을 걷어서 필수 교육 경비로 쓴다는 거는 내가 먹고 쓰는 의식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원 증가를 논의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얘기는 전혀 없고 학생에 대한 지원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의료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외국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습을, 오지에 이렇게 파견 가는, 우리는 지금 다 대학병원에 내과, 외과 막 실습을 가는데 선택에 의해서 이제 오지에 파견을 가서 거기 현지 의사하고 이렇게 같이
1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하고 교감하고 이런 실습을 하는 거예요. 원하면. 그러니까 그런 코스가 있는 거죠. 그런 코스에 가서 실습을 한 학생들은 졸업하고도 그런데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가치를 자기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학생을 보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생활비를 줘야 되고, 예? 그런 돈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나 그런 거 좀 하고 싶어요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보낼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 비용을 국가 내지 사회가 부담을 해야 필수 의료나 아니면 그 지역 의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책임을 져라 하고 말을 할 근거가 있지. 교육 비용은 지금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게 의대 증원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시설 확충을 하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줄 테니까 그 1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교육은 당신들이 책임지고 시키죠.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교육 비용에 대한 고려도 이참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석진 학장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금 부산대학교과장 장학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에 한 3분의 2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세태 자체가 돈을 쫓아서 편한 일을 찾아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학 교육이라는데 이제 발을 담그고 실제로 이제 의사와는 좀 다른 일이겠죠. 발을 담그고 한 25년째 들어가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슬슬 다 떠나가시고 계속 이제 병원장님들 이야기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의학 교육도 보면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베푸시는 분들은 전부 다 50대 이상만 남으시고 30대, 40대는 다 떠나가고 뭔가 학생들에게 좀 일을 부탁하면은 싫어요, 바빠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태가 그렇게 이제 변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지금 이제 뭐 지역의료 필수 의료 이야기가 쭉 나오시지만은 이런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실제로 복지부에서는 뭐 장관님께서는 이제 이게 필수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늘린다고 그러면 그게 다 채워지느냐? 제가 교육을 10년 동안 이 변화를 보면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강당에서 큰 강의실에 모여서 학생들 모여서 이렇게 교수는 다 열심히 가르쳤다고 다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은 배운 게 없거든요. 지금 장 학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소위 이야기하는 뭐 인문사회의학,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이라든지 전체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까지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강의실 강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실제로 보건소 가든지 안 그러면은 뭐 시청에 있는 보건과라고 그러죠.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라도 익혀야 되는데, 하다못해 가는 차비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매년 한 1, 2억씩 해가지고 5년쯤 되면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5억씩 투자를 합니다. 병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병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받아내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학생들 정원을 늘리라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2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오기는 학교에서 원하는 게 20명, 원하는 게 4,000명이라. 4,000명? 지금 현재 3,500명밖에 졸업생이 안 나오는데 4,000명. 그럼 학교마다 2배씩 늘린다면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학생이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역시 지금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늘어난 인원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건 국립대학은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동안 힘들게 했는데 정원을 늘린 만큼 그러면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어디서 이 돈이 생기지? 백병원 적자가 지금 2년째 나고 있습니다. 그 큰 백병원이. 그동안 어딥니까? 2020년도 그때도 적자가 나지 않았던 병원이 코비드-19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투자들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위한 비용들을 적어도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안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국립대학은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립대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좀 부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하고, 지금 아예 좀 근원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직업이 갖는 그런 공공성, 의무성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 감사합니다. 이왕 지금 말씀 다 듣고 싶은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다 듣고 말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배성건 처장님, 노영진 처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기남 어린이 연합회 회장님도 이어서 말씀을 다 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여러 가지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교육 경비가 이제 국립대도 모자라는데 사립대가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립병원이, 특히 사립의과대학병원이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또 필수를 담당해 두려고는 많이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꼭지로 만들어가지고 제시한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국립대나 공공병원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사립의과대학이나 또는 공공성을 같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사립대 병원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사실은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여기 꼭지 안에 이렇게 1번, 2번 이런 꼭지 가운데 어쩌면 사립대 병원 또는 사립대 사립대 의과대학의 어떤 구체적인 꼭지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동아대학교의 손노영진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의학 쪽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비전공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의대 증원을 늘리기로 하셨던 그 결정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지금 49명 정원의 미니 의대인데요. 이번에 좀 정원을 신청을 하였고, 만약에 정원이 는다라면은 최대한 좀 대학이 좀 어렵지만은 과감한 투자를 할 어떤 계획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있고 비수도권에 만약에 그게 좀 너무 어떤 그런 공백이 있다라면은 이번에 의대 정원에서도 그 증원을 산정할 때도 어떤 정책은 어떻게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대 정원이 조금 더 확대되는 쪽으로 만약 정책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학 쪽은 좀 비전공자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결국은 의대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필수 의료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 회의를 한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떤 시장 실패가 결국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어떤 필수 분야로 결국은
그 우수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제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도감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부산시도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런 인재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정도로 과감한가라고 하는 데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과감한가에서는 조금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과감성이 있어야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결국 필수 분야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 말씀하신 공공 부분에 대한 역할이 결국 단기적인 방안의 어떤 정책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민간 의료 시장의 활성화라는 어떤 생태계 복원, 어떤 이쪽으로 조금 더 장단기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청사진화해서 한번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남 회장님. 네. 예, 어린이유연합 회장 박기남입니다. 먼저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다 해서 우리 병원장님들이나 이분들께 우리 소아청소년을 위해서 좀 많이 해달라고 때를 쓰려고 왔는데, 현황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것도 없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부산의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크게 들을 말씀 없는데,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장관님이나 시장 계시지만 이렇게 좀 요구하는 거는, 얼마 전에 브런치 드신다고 어느 교수님 그런 말을 내가 그거 하던데, 사실 아침에 일찍 가서 줄 서는 거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밤에 아프면 빨리 아이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어린이집 맡기고 출근을 하시려고 많이 일찍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원에 있는 아이 키우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7시 반에 출근해서 다른 맞벌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소아과 의사나 이런 병원은 오히려 수요가 많은 7시 반이나 8시에 문을 열어주는 병원은 없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 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달빛병원도 이제 1개 늘어가 4개인데 그런 개소수를 좀 더 좀 증가시켜 주시고, 가능하다면 좀 이렇게 일찍 문을 열고 좀 일찍 문을 닫게끔 달빛병원하고 이렇게 좀 호환을 해서 조금 일찍 문 여는 병원도 있다면 맞벌이 하는 그 부부들의 어떤 그 큰 고충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출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려고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복지부 장관님 가서 특별히 부산을 위해서 이런 건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조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각 대학마다 그 학생 정원 늘리는 데 신청한 게, 실제로 보면 의과대학에 있는 교육비용이 등록비 대비해가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으면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 각 여러 대학들이. 그래서 교육부에서 혹시 TO를 정하실 때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정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를 빨리 좋게 하려면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처럼 내과계 외과계나 필수 의료를 전공의가 하는 1, 2년 정도 과가 없이 하게 하면요. 그러고 그 뒤에 마이너과 자기 서브 스페셜을 정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들이 그만두고 대개 교수들이 주니어 또는 부교수 정도 될 때 가장 좋을 때 그냥 나가버립니다. 힘들어서. 나가면 또 돈이 되고. 그런데 전공의가 있게 되면은 안 나가게 되거든요. 최소한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간담회 할 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를 법제화하시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그 이야기가 나왔다길래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네. 종합적으로 예, 그냥 일단 우리 김희택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협회 갔을 때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복기 손실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6개월 하고 있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병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병원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국회하고 긴밀히 협조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역 의료원은 이제 국립대 중심의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을 했을 때 우리 의료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의료원의 위상과 비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받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 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또 규제도 말씀하셨는데 규제도 완화하고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과 대학장님들 여러분들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또 이렇게 좋은 의사들을 길러주셔갖고 하여튼에 뭐 감사의 말씀, 그다음에 존경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것 중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몇 개 말씀하셔가지고 교육부하고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여튼 오늘 그 중요한 워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해달라, 또 신속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잘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남 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건 아마 소아청소년 학회 협회하고 좀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게 아이들을 그 병원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게 필수 의료 혁신을 주제로 우리 장관님까지 모시고 특히 우리 지역 현장에 계신 우리 의료계 지도자들이 전부 참여하셔갖고 좋은 의견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과감하고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부러진 막대가 바로 세워지려면 역의 그 큰 방향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고령화 사회에 이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되고 또 이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다 묶어갖고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역에서 보면 행정 수요가 제일 많은 분야거든요, 이게. 그리고 고령화가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당장 이게 불이 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을 끄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니까 불 끄는데 우선 좀 도움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산시 입장에서도 그래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